가봅시다. 몇 가지 이렇게 문제 풀면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볼게요. 1번 문제.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P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 당연히 참이죠. 참이고요. 2번. PA가 1이면 사건 A는 1어. 나죠. 반드시. 확률이 1인 거니까. PA가 0이면 사건 A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역시 당연히 참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고교 과정에선. 알겠죠? 다른 말 안 할게요. 그냥 고교 과정에서는 확률이 0이면 일어나지 않는다. 확률이 1이면 무조건 일어난다. 가 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고교 과정에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궁금해? 안 궁금하죠? 안 궁금해도 돼요. 혹시 궁금한 친구는 이따 남아 쌤이 설명을 해드릴게. 고교 과정에선 그렇다는 거. 왜 그러냐면 고교 과정에서는 그 근원 사건의 수 있죠. 가 유한계인 사건에 대해서만 관찰해서 그래요. 유한계.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것만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다. 무한의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는데 그건 고교 과정을 벗어나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 n제곱분의 n 하면 어떻게 돼요? 0이잖아.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커질 때 n제곱분의 n의 극한값 어디로 수렴해요? 0으로 수렴하지만 n제곱분의 n 자체가 0인 건 아니죠. 알았어. 미안해. 아무튼 1번 그 성질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보면 배반 사건이라는 게 나오죠. 배반 사건. 배반 사건. 이제 추후에 독립 사건하고 종속 사건이라는 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 독립과 종속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정의할 때 나오게 되는 용어고요. 배반 사건이라는 건 A와 B 두 사건이 서로 배반된다. 그거 알아요? 저 친구가 날 배반했어. 배신했어. 막 이런 말 알잖아. 등 돌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A와 B의 교집합. A 사건과 B 사건 둘 다 집합이니까 두 개의 집합의 교집합이 뭐일 때? 교집합일 때를 배반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게 정의입니다.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는 거. 교집합이 공집합.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인 사건과 홀수인 사건 대표적으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6번인가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두 눈의 수의 차가 3일 확률을 결정하라 그랬죠? 그죠? 해볼게요. 6번. 6번입니다. 두 눈의 수의 차가 3일 확률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라고 하면 두 개의 주사위의 눈을 x랑 y라고 한번 해볼게요. 눈의 수를. 그러면 x 빼기 y의 절대값이 얼마기만 하면 돼? 3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눈의 수의 차가 3이라는 말은. 맞습니까? 그러면 질문. 두 개의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전체 근원 사건의 총수는 몇 개? 주사위 2개 던질 때. 첫 번째 주사위 몇 개? 6개. 두 번째 주사위 6개. 6 곱하기 6, 36이죠? 괜찮죠? 이 중에서 그러면 두 눈의 수의 차가 3이 되는 경우의 수를 따지면 되겠지? 해볼까요? 몇 컴마 몇? 6,3 또는 5,2 또는 4,1 또는 3,6도 돼요. 되시는 거야. 왜? 이 36가지 중에서는 6,3이 나오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지만 3,6이 나오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근원 사건을 셀 때. 그러니까 서로 다른 거야. 같은 거 아니고. 그죠? 또 2,5 1,4 이렇게 된다고. 총 몇 가지? 6가지 경우가 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6분의 1이다 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36가지 중에는 6,3과 3,6을 다른 것으로 보고 있는 중이다. 괜찮죠? 되는 거 맞죠? 도와주시고. 근데 6번에 6-1번에서 문제를 하나 더 써줘요. 6-1번에서
뭐라고 표현할까? 서로 다른 두 개가 아니고 그냥 두 개의 주사위. 서로 같다라는 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근원사건의 총수를 몇 개로 볼 거야? 6의 제곱으로 볼 거야. 이거 써놓으세요.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라고? 그냥 쉽게 서로 다른 것으로 볼 거라고. 만약에 서로 같은 주사위라고 하면 6,3과 3,6을 같은 녀석으로 보게 되잖아. 그럼 생각해보면 6,3하고 예를 들어서 3,3이라는 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거야? 안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 거야? 얘는 몇 번만 나와? 오직 한 번만 나오는데 얘는 몇 번 나오는 거야? 2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2배 높은 거야. 일어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해야 돼? 같은 정도로 기대되려면 반드시 6,3하고 3,6을 다른 녀석으로 봐야 얘랑 얘 모두가 같은 정도로 기대된다고 말할 수 있어. 또 갑자기 말이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냥 어려우면 다 다른 것으로 봐라. 이거라고. 어려우면 다 다른 것으로 봐라. 어려우면 다 다른 것으로 본다. 구분하기 어려우면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12. A 학교 3명, B 학교 4명, C 학교 5명을 일렬로 세울 때 C 학교 학생끼리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 이웃하지 않을 확률. 그러면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 총 몇 명을 배열해요? 12명 배열하는 거죠? 맞습니까? 12명 배열할 거니까 분모는 몇 팩? 12 팩토리얼 괜찮죠? 그 다음에 C 학생끼리 이웃하지 않게 한다는 건 이웃하는 경우를 빼도 되는데 5명이나 되니까 2명 이웃하는 거, 3명 이웃하는 거, 4명 이웃하는 거, 5명 이웃하는 거를 다 빼야죠. 그러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그냥 사이사이 껴넣으면 되는 거죠. 띄엄띄엄 떨어져 않도록. 즉 A 학교 3명과 B 학교 4명 총 몇 명을 먼저 세워두고 7명을 세워둬 버리고 이 7명의 사이사이에 각각 몇 명씩 한 명씩 그냥 꼽아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5명을.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A 학교 3명, B 학교 4명, 토탈 7명을 먼저 일렬로 뭐 해놓고 배열을 해놓고요. 그 다음 사이사이 자리에 C 학교 1명씩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몇 자리 중 몇 개를 뽑아서 8자리 중 몇 개를 뽑아서 5자리를 뽑아서 그 5자리에 5명을 배열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8 컨비네이션 5 곱하기 5팩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경우의 수 문제죠. 경우의 수 문제. 지나가도록 하고요. 지나가도록. 그 다음에 19번 볼게요. 19번. 5종류의 휴대전화 A, B, C, D, E 중에서 2개를 구입할 때 B는 구입하고 D는 구입하지 않는다. 해볼까요? 뽑기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럼 뽑게 되는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 5, 컨비네이션 2, OC 2분의 B는 뽑고 D는 안 뽑아. 그럼 B를 뽑고 나머지 D를 제외한 나머지 몇 개 중에서 3개 중에서 하나를 더 뽑아야 되는 거죠? 정답 얼마? 3C 1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아. 그죠? 기본적인 조합을 이용한 확률 계산이었고요. 지나가고요. 25번인가요? 25번? 좋아. 요거 한번 써볼게요. 집합에서 배웠던 바 있었던 거죠. 얘가 성립한다는 건 알겠지? 그죠? 이게 집합이자 동시에 사건의 경우의 수죠.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전체 경우의 수인 근원사건의 총수로 나눠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확률에 대해서도 똑같은 식이 성립한다는 게 알려져 있어. 그죠? 이걸 뭐라고 해요?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합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불러요. 이 식을. 괜찮죠?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부른다.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죠? 그지? 확률의 덧셈 정리. 말 그대로 확률을 더할 때 쓰는 관계식이라고 불러요. 그죠? 얘는 뭡니까? 공통 부분 빼는 거죠. 공통인 부분 빼는 거. 집합을 연산할 때 그 연산 결과랑 똑같이 받아들여 주시면 돼. 괜찮죠? 근데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단원, 이 다음 단원에서 이제 이걸 집중적으로 탐구하게 될 거예요. 일단은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하여
뭘 구하라 그랬냐면 요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 최소. 근데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얘랑 얘는 고정되어 있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면 얘가 최소가 될까? 백이니까.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되면 돼? 대가 되면 되죠? 얘가 대가 되면 된다고. 괜찮습니까? 그럼 어쨌든 확률의 최대값은 항상 얼마였어? 1을 넘어설 수 없었잖아. 그 최대값이 1이니까 최대가 1인 순간 이 녀석이 최소가 된다 라고 가볍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덧셈 정리 살짝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지나가고요. 괄호 2번도 한번 해볼게요. 1부터 100까지 적힌 100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3의 배수이거나 또는 이거나는 또는이죠. 또는 3의 배수거나 또는 5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 그러니까 요거 구하라는 거네. 3배수 또는 5배수 1 확률. 어떻게 구해요? 3이 나올 확률 더하기 5가 나올 확률 빼기 3배수면서 동시에 5배수인 확률을 빼버리면 되겠죠? 괜찮아? 해볼까요? 3배수 1 확률 100개 중에 몇 개? 3배수인 거 몇 개죠? 33개인가요? 33개 더하기 5배수인 건 몇 개? 5배수인 거 100분의 20개 빼기 100분의 15배수를 빼주면 되겠죠? 15배수는 2번 선택된 거니까 15배수. 15배수는 6개인가? 6, 5, 30, 6, 1, 6, 90니까 6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덧셈 정리 이용한 확률 계산. 어렵지 않았고요. 나머지 쭉 풀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번이네요. 32번. 거기 뭐라고 돼 있어? 여사건. 아마 조금씩 발전해 나가긴 하겠지만 이거랑 이 녀석을 반드시 구분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구분해야 돼. A의 여사건인지 B 중에서 A가 아닌 녀석인 건지. 그죠? 아직은 크게 문제되지 않아. 지금 이 문제는 그냥 여사건 구하면 되거든. 근데 뒤쪽에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 단원을 공부를 하고 나면 이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단원을 지나고 나서 이제 확률 전체 단원을 통합해서 출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예일지를 구분해야 되는 문제들이 나오게 된다고요. 예인지. 여사건이 A에 관한 그냥 단순 전체 집합 기준 여사건인지, 즉 1 빼기 PA인지, 얘는 뭐예요? 1 마이너스 PA인지, 얘는 뭐라고? B1 확률에서 A1 확률을 빼는 건지, 예일지를 반드시 구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예인지. 오케이? 아직은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데 지금 나와 있는 문제들은 전부 다 첫 번째 거예요. 1 빼기 PA를 뜻하고 있습니다. 가볼게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적어도 하나의 눈이 3배수. 뭐야? 적어도 하나의 눈이 3배수라는 건 모두가 3배수가 아닌걸 빼버리면 되는 거죠. 전체 확률 얼마에서? 1에서, 그죠? 전체 확률, 여기서 말하는 전체는 1인 거야. 그래서 1인 확률에서 모두가 3배수가 아닐 확률을 제외하면 됩니다. 32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모두 1이 아닐 확률. 아니, 모두 1이 아닌 게 아니고 3배수가 아닐 확률. 전체 경우의 수는 36개 중에. 그죠? 첫 번째 주사위도 3배수가 아니어야 돼. 그럼 1, 2, 4, 5, 4개. 두 번째도 4개. 4의 제곱. 6의 제곱분의 4의 제곱이라고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어렵지 않죠? 그지? 기본적인 문제들 연습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확률에 대한 덧셈 정리나 뭐 이것저것 얘기를 해봤고요. 좋아. 나머지 문제 여러분들 풀어보시고 일단 어삼시사는 놔두고 요거 먼저 푸세요. 알겠죠? 그래서 숙제를 좀 더 내기 위해서 왜냐면 문제 얼마 안 되거든. 몇 개 안 돼요. 안 돼서.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그냥 딱 2개 하는 거예요. 수학적 확률의 정의와 확률의 곱셈 정리. 2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확률 계산은 항상 수학적 확률의 정의 를 쓸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학적 확률의 정의는 했잖아요. 근원 사건들이 모두 같은 정도로 기대되도록 편성되어 있을 때 근원 사건의 총수, 분해 특정 사건 A의 총수. 쉽게 말하면 그냥 경홀수분의 경홀수로 구하거나 아니면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구하거나.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방정식의 실근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대. 그럼 방정식의 실근을 직접 구하거나 그래프의 교점을 구하거나 실근을 다루거나 교점을 다루거나 맞습니까? 랑 똑같아. 확률을 구할 때, 확률 문제를 구할 때 항상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쓸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쓸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결론이야. 그게 되면 돼. 이때는 이걸 쓰는 게 편하구나. 이때는 이걸 쓰는 게 편하구나를 구분할 수 있으면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요건 배웠으니까 요게 뭔지 알면 되는 거죠. 그지?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정의해야 될 게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아직 곱셈 정리 안 갔어요. 조건부 확률. 정의가 이겁니다. 어디 필기할 때 있으면 필기를 좀 해두시면 좋겠어요. 조건부 확률의 뜻이 전체 집합을 축소하는 의미가 있어. 전체 집합을 축소하는 의미. 전체 집합의 축소. 전체 집합의 축소입니다. 전체 집합의 축소. 뭔 말인지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김시성을 가진 자. 한 명. 좋아. 밖에 없어서 안 되겠네. 이시성을 가진 자. 3명? 좋아요. 좋아.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요. 쌤이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오시면 이렇게 상자에다가요. 여러분들 이름을 다 이렇게 써가지고 쪽지에다 이름을 한 명씩 이렇게 써. 이렇게 한 명씩 다 써가지고 통에 담을 거야. 담을 거예요. 그러면 쪽지가 몇 개 있어? 지금 10명이니까 10개가 있겠죠. 10개의 각각의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힌 10개의 종이 쪽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음 시간에 쌤이 이렇게 뽑을 거야. 10명 중에 한 명을 뽑을 거예요. 한 명을 뽑을 건데 당첨되면 10만 원 상품권을 줄게요. 라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알겠죠? 그렇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는 거야. 한 명을 뽑아요. 그 당첨된 사람에게, 뽑힌 사람에게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고 한번 쳐봐. 가정이야, 가정. 그죠? 생각을 해본다고. 그런 상황을. 그러면 이제 실제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뽑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기대치는 몇 분의 몇이죠? 10분의 1이죠. 약간 기대되긴 하지만 안 되겠지 뭐. 그렇잖아. 10명 중에 한 명이니까. 안 되겠지 뭐. 안타깝게. 될 확률이 썩 높지 않잖아. 그죠? 그러다가 쌤이 봐봐. 약간 이제 행동에 여러분들 변화가 생길 거예요. 쌤이 종이를 뺐어. 펼쳤어. 이름을 봤어요. 부르기 직전이야. 당첨된 사람은 성이 이씨입니다. 욕이 아니에요. 그죠? 성이 이씨. 개근데 아무도 안 웃네. 그죠? 성이 이씨예요. 이씨!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표정 혹은 생각 어때? 무슨 생각 들어요 지금? 이씨래. 무슨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속상하죠. 무슨 생각이 들어? 아싸! 이런 생각이 들잖아. 왜 3명 중에 1명이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야. 뽑아서 당첨될 확률을 따지는데 어떤 행동을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야? 확률이 변하게 되는 거죠. 어떤 행위에 따라서. 어떠한 조건이 튀어나옴에 따라서 확률이 변하게 된다고. 누구 중에서만 보게 되는 거지? 10명을 다 보는 게 아니고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만 보게 되는 거죠. 그때 변화하는 확률을 뭐라고 부르냐면 조건 확률이라고 불러. 오케이?
똑같이 당첨될 확률을 보는 건데 어떤 사람이 뽑혔을 때 당첨될 확률. 예를 들어 다시 한번 봐봐. 저러면 카메라 안 보이잖아. 카메라 보여야 돼. 어쨌든 원래 승민이, 그죠? 승민이가 당첨될 확률 얼마였어요? 10분의 1이었잖아. 쌤이 이씨입니다 라고 하는 순간 어때? 이씨입니다. 이 중에서 당첨될 확률은? 이라고 말하는 순간 몇 분의 몇으로? 3분의 1로 바뀌는 거죠. 그걸 조건 확률이라고 부른다고. 누구 중에서만 보는 거? 이씨 중에서만 보는 거. 되나요? 그걸 표현하기를 다음처럼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떤 사건 A 당첨될 확률이라고 하면 PA로서 E가 뭐예요?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즉 당첨될 확률이었는데 현재 상황에 10분의 1, 즉 전체 표본 공간에 있는 근원 사건들 모두 중에서 하나를 보는 거였잖아, 그죠? 오케이? 근데 이걸 보통 뭐라고 쓰느냐면 쌤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봐봐. 요렇게 써요. AS. S가 아까 뭐였다고? 스페이스. 표본 공간 전체 중 A일 확률. 그래서 얘는 아까 수학적 확률로 정의하기를 n의 S분의 얼마? n의 A 이렇게 됐었던 거죠. 오케이? 근데 이때 조건부 확률이라 하면 뭐라고 쓰느냐?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P에 A 바 B라고 쓰는 거야. 느낌 와, 안 와? 오죠? 원래 PA는 그렇잖아. 전체 집합을 누구나 다 아는 거니까 그냥 생략해서 쓰는 거지. 전체 집합 중에서 특정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쓰는 거라고 그냥. 근데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워낙 많이 쓰이니까 상용 로그의 밑 10처럼 생략해서 쓰는 거라고. 이해는 되죠? 그러면 PA 바 B는 뭐일까? 말해볼래요, 여러분들이? 뭐 분해? NB, 그죠? 발음에 좀 주의하세요. NB 아니고 NB예요. NB분해. NB분해. 누구? A잖아. 다시. A 전체 다 보는 거야? 아니면 B 중에서만 보는 거야? B 중에서. 그러니까 EC라는 사람들 중에서 당첨될 확률만 본다고요. 언더스탠? 이게 뭐라고 써야 될까? B 중에서 A인 것. B 중에서 A인 것. 뭐라고 쓸래? B 중에서 A인 것. B 중에서 A인 것. 얘를 안 보는 거니까. 뭐라고 쓸래요? n의 A 교 B라고 쓰는 거야. 괜찮아? 되나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고 이 식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식을 안 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식 중요해.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라고요. 특히나 확률 공부를 해본 친구들은 얘를 전혀 고려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지 말아요.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해. 전체 집합이 쭉 쏟아. 뭐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라고. B 중 A. 딱 느낌 오나요? B 중 A. PA 바 B. 이거는 PA 바 B.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EC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그중 당첨될 확률이에요. 괜찮아? 다시 한번. EC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당첨이 될 확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당첨될 확률. A라는 사건이 벌어질 확률. 그러니까 B 중에서 하필이면 누구인가? A인가? 그래서 B분의 A교 B인 거죠. 되겠지? 여기까지 되죠? 이 녀석을 특별히 분모 분자를 전체 집합으로 나눠 이렇게. 아마 대부분의 확률을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 이 공식만 외우고 있을걸요? 아마도 그럴 거야. 거의 다. 이렇게 쓸 거라고. 그지? 그러면 얘가 뭐가 되나요? 드디어? 뭐가 돼요? 뭐가 돼 이거? 전체분의 B. 그러니까 PB. 분의 P의 이건 뭐라고 써? 전체 중에 A 교 B니까 P의 A 교 B. 이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 당연히 이 두 번째 식도 중요한데 중요하긴 중요해. 중요하긴 합니다만 두 번째 식이 별 두 개라면 얘는 별 하나예요. 첫 번째 저 정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실제로 이게 난이도가 중, 하인 문제들은 거의 다 이걸로 풀려요. 근데 난이도가 중상이 되잖아? 그러면 얘를 주로 이용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그냥 문제집에 흔히 있는 예제들 있잖아요. 예제들은 이걸로 다 풀린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얘만 기억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얘뿐만 아니고 뭐도 기억해야 돼? 얘도 기억해야 돼. 전체 집합의 축소. 전체 집합의 축소. 그게 조건부 확률의 뜻이라고요. 여기까지는 괜찮습니까? 오케이? 조건부 확률, 전체 집합의 축소 됩니다. 되겠죠? 요거 꼭 기억을 해둬. B 중 A. 문제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문제가 쓰이는지 볼게요. 쌤이 아직 프린트를 안 나눠드렸죠? 뒤로 이게 전달을 해줄 수 있나? 곱셈 정리도 있나요? 곱셈 정리가 다 붙어 있어? 쌤이 좀 프린트해? 아, 새로 안 나눠줘도 되겠네요, 그러면. 그죠? 붙어 있어? 아, 쌤이 한꺼번에 해줬나 보네. 지난번에. 다시 주세요. 아, 쌤 안 나눠준 줄 알고. 곱셈 정리까지 다 있구나. 좋아요. 안 나눠준 줄 알고. 있어요? 있습니까?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 가볼게요. 일단은 뭐지? 몇 페이지를 보냐면 9페이지. 9페이지 한번 볼래요? 9페이지. 어떻게 문제 표현되는지. 이 조건부 확률을 표현하는 문장이 있거든. 문장. 왜? 아, 그렇구나. 좋아. 이걸로 해야겠다. 새로 뽑은 게 아니고 혼란을 드려서 죄송해요. 지난번에 뽑은 거 28페이지 28페이지 8번입니다. 민철이네 반 학생 35명 중 안경을 쓴 학생 수를 조사하였더니 다음 표가 같았다. 민철이네 반에서 그냥 임의로 학생을 한 명 뽑은 게 아니고 누구 중에서 뽑아요? 안경 쓴 애들을 뽑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집합을 민철이네 반 전체로 보는 거야? 아니면 안경 쓴 애들로만 보는 거야? 안경 쓴 애들. 그럼 안경 쓴 애들 중에서 여학생일 확률. 느낌 오죠? 뭡니까? 그럼 뭐 중 뭐야? 안경 쓴 애들 중 여학생일 확률. 뭐라고 쓸래요? 9 플러스 12분의 12 이렇게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괜찮아? 괜찮죠? 되는 거 맞지? 뭐라고 본 거냐면 쌤이 지금 기호를 써드릴 텐데 기호에도 익숙해지라고 일부러 기호도 쓰는 거예요. 안경 쓴 사건을 A라고 하고요. 여학생인 사건을 지금부터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지?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안경을 쓴 애들 중에서 특별히 뭐라고 써요? 안경을 썼으면서 동시에 여학생인 경우의 수인 거죠. 사람 수인 거죠. 맞아요? 얘를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다 그랬지? 얘를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P의 B바 A죠. 맞습니까? 안경 쓴 학생들 중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얘를 이렇게 한 거야, 지금은. 되겠죠? 잘 보세요. 잘 봐봐. 근데 쌤이 약간 이상하게 썼잖아. 21이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썼어요? 9 플러스 12라고 썼죠? 요거에 별표 하나 쳐주시고 그 밑에다가 이렇게 좀 써주세요. NA인데 이 NA는 A와 B의 공통 부분이면서 동시에 N의 A교 B여이기도 합니다. 그죠? 맞아요? 괜찮습니까? 얘가 9고 얘가 12인 거죠. 9, 12. B의 여집합은 뭐야?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인 거죠. 남학생이면서 안경 낀 애들. 안경 낀 애들을 안경 끼면서 여학생인 애들과 안경 꼈으면서 남학생인 학생들의 합으로 보는 거예요. 표현에 익숙해져야 돼. 알겠죠? 마찬가지 얘도 한번 써볼게. 그러면 얘도 당연히 P의 A분의 P의 A교 B라고 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봐요. 조건부 확률 계산하는 거. PA 어떻게 써? PA는 P의
A 교 B 플러스 P에 A 교 B여 이렇게 쓰는 거죠. 괜찮아? 중에서 P에 A 교 B 표현에 좀 익숙해지라고 써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익숙해져야 돼. 이거 보여요? 보이냐고. 괜찮아? 뭐라고? 안경 꼈으면서 여학생일 확률 더하기 안경 꼈는데 여학생이 아닌 남학생일 확률을 더한 거 분해 반드시 여학생이면서 안경 낀 학생일 확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 문제는 항상 분모에 나와 있는 일부가 분자로 나오게 되어 있어. 조건부 확률 문제는 분모에 나와 있는 이 합들 중에서 하나가 분자에 나오게 되어 있다고. 항상 조건부 확률 문제는 이렇게 표현된다고. 괜찮아요? 표현 어렵더라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확률. 진짜 이 표현 쌤이 별표 친 건 그냥 별표 치지 않아요. 중요하니까 반드시 꼭 기억해 두시고. 알겠죠? 분모의 표현 조금만 더 가볼게. 좀만 더. 둘 다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죠? 전체 집합을 축소한 상태.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 안경 껴낀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여학생의 확률. 맞습니까? P에 B바 A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맞죠, 이제? 쓸 수 있겠지? A 중 B일 확률. B 중 A일 확률이에요. 괜찮죠? 근데 이 주어진 식으로부터, 이게 조건부 확률인데 이 주어진 식으로부터 P에 A 교 B 를 한번 구해보려고. P의 A 교 B를 구해봐요. 그럼 첫 번째 요식에 따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 B 곱하기 P의 뭡니까? A 바 B인 거 맞아요? 그냥 식 넘긴 거야. 괜찮죠? 밑에 있는 식에 따르면 똑같은 건데 P의 A 교 B인데 P A 교 B, P의 A 교 B 라는 녀석이 P의 누구이면서 A면서 곱하기 P의 B바 A죠. 생각해보면 이 식이 좀 당연한 게 P, B,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확률에다가 요 봐봐. 요 뭐죠? 조건부 확률.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 교 B니까 약분돼서 나오는 거지 당연히. 그죠? 그냥 넘긴 거야. 넘긴 건데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라고 불러요. 곱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르고 이 식이 왜 필요하냐면 확률의 곱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해. 뭐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확률을 곱을 정의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까 합사건의 확률은 PA 합 B였죠. PA 합 B. PA 합 B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불리는 그 식. PA 합 B는 뭐였지? PA 더하기 PB. 그러니까 확률을 더할 때는 언제인가를 알려주는 거야. 확률은 언제 더하는가? PA 합 B, PA 더하기 PB 빼기 PA 교 B. 합하거나 빼거나. 근데 이 곱사건의 확률이라는 건 확률의 곱을 정의하기 위함인데 요 식 볼래요? 확률을 곱했죠. 그렇잖아. 얘도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고 얘도 뭐예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인 거지. 그게 하필이면 B 중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이긴 하지만 얘도 어떤 사건의 확률이고요. 얘도 어떤 사건의 확률이야. 다만 얘를 부르기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지. 얘도 확률은 확률이거든. 되나요? 그럼 이 두 개의 확률이 뭐해져 있어? 곱해져 있잖아. 이 곱하기를 정의하기 위해 쓰는 거야. 확률의 곱은 언제나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요것도 어디 필기를 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저기 앞쪽에 보면 확률의 곱셈 정리 개념 설명들 쭉 있죠? 거기에다가 써놔.
확률의 곱은 조건부 확률이다. 확률의 곱은 조건부 확률. 확률의 곱은 조건부 확률. 확률의 곱은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 확률의 곱은 조건부 확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안 곱하고 있잖아. 그럼 나는 틀렸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항상 확률의 곱은 조건부 확률이에요. 확률의 곱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확률의 곱은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걸 곱사건의 확률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이제 우리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거야. A와 B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그죠? A와 B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동시에 일어날 확률. A와 B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입니다. 얘는 뭐라고? A와 B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 곱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PB 곱하기 A바 B. PB, 사건 B의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다는 걸 전제로 한 A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고요. 얘는 뭡니까? A라는 사건의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는 전제 하에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역시나 이렇게 말로만 하면 뭔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해. 알아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뭘 봐야 돼? 예를 들어 봐야 돼요. 예를 들어 본다고. 오케이?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니까. 동시에 일어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우리 문제 한번 살짝 보고 예를 또 들게요. 방금 8번 문제 다시 한번 볼게. 8번 문제에 뭐라고 돼 있었냐면 임의로 안경 쓴 학생을 뽑았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또 밑줄 임의. 임의로 뽑는다는 말은 눈 가리고 뽑는다는 거예요. 그죠? 눈 가리고 학생 하나를 뽑는 거야. 그죠? 그러면 각각의 근원 사건들이 당연히 다 같은 정도로 기대도록 편성되어 있겠죠. 어떤 학생들이? 안경 쓴 학생들이. 그러니까 안경 쓴 학생들이 뭐가 되는 거야? 근원 사건의 총수가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분모가 21이 되는 거지. 까지는 되지? 그 21명 중에 특별히 내가 구할 사건은 뭐야? 여학생일 사건의 확률인 거죠. 그러니까 21명 중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었고, 이 문장하고 좀 다르게 그 밑에다가 하나 더 써봐요. 임의로 학생을 뽑는데 안경을 끼면서 여학생인 확률, 안경 끼고 여학생인 확률. 내가 한 명을 임의로 뽑는데 안경 끼고 이렇게 표현할까? 안경 낀 여학생일 확률. 안경 낀 여학생일 확률. 민철이네 반에서 임의로 학생을 뽑는데 안경 낀 여학생일 확률. 표현이 다르다는 거 알겠지? 우리 이 문제의 표현은 안경 쓴 애들 중에서 뽑고 그중 여학생일 확률을 계산하는 거고, 방금 쌤이 말로 한 건 민철이네 반 애들 중에서 학생 한 명을 임의로 뽑는데 안경 낀 여학생일 확률. 은 뭘 뜻해요? 요걸 뜻하는 거 알겠지? 이거 뜻하는 거 알겠죠? 무슨 확률? 경, 낀, 여학생. 1 확률이야. 그죠? 맞습니까? 그냥 수학적 확률의 정의 입장에서 풀어볼까요? 수학적 확률의 뜻. 전체 경우의 근원사건 총수분의 특정 사건의 총수. 불러줄래요? 불러봐. 안경 낀 여학생일 확률. 전체 중. 전체 몇 명? 35명이에요. 명 중에서 안경 낀 여학생 몇 명? 12명.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를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 수도 있어요. 확률의 곱셈 정리. 잘 봐. 안경을 A라고 하고 낀 여학생 B라고 해볼게. 그럼 이 녀석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도 있느냐? P에 어떻게? A 곱하기. 불러줘. P에 뭐 들어갈까? A를 곱했을 때 그러면 A가 일어났다는 전제로 B가 일어날 확률이거든. 계산 한번 해볼게요. PA 안경 낀 확률 몇 분의 몇? 안경 낀 애들일 확률 35. 그렇지. 전체 35분의 얼마? 21인 거죠? 괜찮죠? 곱하기 보여 이거? 조건부 확률 분모 뭐예요? 21이잖아. 괜찮아요? 뭐 하는 중이죠? 누구 보는 중이야? 안경 낀 애들 보는 중이야. 9 더하기 12 중에서 B인 애들 얼마? 12 보여요? 괜찮아?
보이냐고. 그러니까 약분되니까 당연히 얘랑 똑같은 거지. 수학적 확률의 정 2를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 뭘 이용해서 돼?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해서 풀어도 돼요. 까지는 되겠지. 느낌 와요? 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뭐 할 거냐면 확률 계산을 할 때마다 그게 우리 어삼시사가 될 거야. 어삼시사에 나와 있는 조금 난이도가 높은 그 문제들을 풀어나갈 때마다 언제나 뭐 생각할 거냐면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이용할지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할지를 결정하면서 혹은 두 가지를 다 사용을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돼.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어떤 녀석은 이게 훨씬 쉽고요. 어떤 문제는 이게 훨씬 쉽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두 가지 방법 다 이용해서 풀 수 있어야만 하겠죠. 어떤 건 얘가 쉽고 어떤 건 얘가 쉬워. 어떤 건 이걸로 도저히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풀기 불가능한 문제가 있어. 얘로만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혹은 어떤 문제는 얘로 풀기가 너무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너무 힘든 경우가 있어. 그때는 뭘 이용해서 풀어야 돼? 요걸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거야. 괜찮아? 이 두 가지의 풀이 방법을 구분하는 연습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그렇잖아. 어떨 땐 이걸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떨 땐 이걸 이용할 수 있잖아. 여러분 지금 실근하고 교점은 그래도 어느 정도 되잖아. 실근을 직접 구할 수 없을 때 교점을 보고 교점을 구하려고 했더니 식이 너무 힘들어. 그래프를 그리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분리해서 뭐로 봐? 교점으로 보고 혹은 방정식으로 보고. 이게 이제 되거든. 지금부터 이게 돼야 된다고 이게. 두 녀석의 구분이. 그걸 다음 시간에 좀 훈련할 겁니다. 되겠죠? 오케이? 좋아. 좀 힘들더라도 그 29페이지에 보면 29페이지 우리 프린트 그 별 내용은 아니고요. 거기에 밑줄 광덕고 광덕고 밑줄 쌤이 나온 고등학교 이름이에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는 독립종속 전까지 한번 풀어봐요. 요 프린트 우산 독립종속 전까지 아직 독립종속은 설명 안 드렸으니까 독립종속 전까지 풀어오시면 다음 시간에 확인을 하기로 하고 그래요. 요거까지.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프린트에 있는 문제들 다 해결하고 나서 쌤이 이 어삼시사에 있는 확률 문제는 풀어오면 좋겠는데 너무 많을 수도 있으니까 쌤이 웬만한 거 다 풀어드릴게요. 구분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거든요. 프린트에 있는 건 풀어오시려면 풀어오시고 말려면 말고 강제하진 않겠습니다. 얘는 강제. 알겠죠? 프린트는 강제. 어삼시사는 안 강제. 오케이? 다음 시간에 하죠. 질문이 있는 친구들 남아서 질문 좀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